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일이든 간에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사리 분별력 그걸 좀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판단, 선택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약간 머리카락이 좀 이렇죠, 여러분들. 저는 바닷가 주변에 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아내랑 오늘 걸어서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저는 제 사무실로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자식을 키워본 사람과 키워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식이 이제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식들이 이제 출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거든요. 저도 자식이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조만간은 이제 군대를 또 가고 이렇게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의 등짝을 보면서 이렇게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겠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진심과 진실 이를 위해서 좀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길고 짧은 거를 떠나가지고 누구나 다 인생에서는 좀 많은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파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는 어떻게 보면 선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배가 어쩌면 뒤집혀질 수도 있고 태풍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바람의 냄새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파고에 따라서 오늘은 출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출항했을 때 어획이 얼마만큼 잡힐지, 이런 부분도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연륜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치열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이런 점을 알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두서없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락이 많은 곳에서 옵니다. 오는데, 늘 보면 이렇게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도 또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의결 처리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요. 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또 관리단 조직을 하는 데서 좀 절차를 못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소송 과정에 어떤 변호사가 잘 몰라서 있죠. 변호사들도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변호사들이 엉망으로 방향을 잡아줘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제가 좀 많이 봐왔었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두서에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배움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로 항상 우리는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인생에 있어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생은 좀 어릴 때부터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삶을 살아갔을 거니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오히려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또 되돌아보니 굉장히 고맙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은 학생들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생들이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기초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대학원까지 지금 마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를 갔었는데 저는 오히려 기초과학, 물리를 공부한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포항을 가보시면 포항공대를 가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학교. 근데 그 가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가속기. 그러니까 저는 가속기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많은 제가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 어떤 기초과학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섬세한 부분 그리고 원리를 알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고 재미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근데 그런 덕분에 제 삶에 있어서 회사 생활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와서 제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할 때 저도 과거에는 변호사 말만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제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탓했어요, 제가 한때는. 지금 뭐 아주 젊은 초창기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요즘에는 좀 말씀을 드리죠. 앞으로 여러분들 그 소송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인 일은 제가 다 해왔던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테 각종 공경매까지도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변호사분들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틈틈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집합건물은 있죠. 우리 부동산 관련된 집합건물은 어떻게 보면 토지와 건물이 다 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도 알아야 되고 건물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 자체 내에 있는 건물의 구조도 다 알아야 되고 법리적인 검토도 다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입점주 분들 간에 이렇게 소통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자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본인 것만 생각하고 남들을 전혀 배려 안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인성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인생에서 느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깨져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런데 그 일어서시더라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실무적인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경영학과라, 또는 경제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좀 다녀보시가 본질적인 것도 공부를 해보시고, 원리적인 것도.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앞으로 인생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말은 그런 부분입니다. 경험치만 가지고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경험을 옹골차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 경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각화 시켜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될 때는 이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엮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만큼의. 많이 다들 바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할애하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할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멘토님 말씀을 좀 들었을 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꽤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제가 저한테 이 방송을 듣기 전에 먼저 선임을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안 된데도 그냥 변호사한테 그런 부분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뭐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한 6개월이나 지나서 있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 패소 다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멘토님 말씀을 좀 들을 걸 제가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좀 그렇죠. 더 문제점은 뭐냐면 소송을 하더라도 관리단 관련된 소송을 관리단의 주체가 되어서 소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 소송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의 소송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관리단은 있죠. 이게 다른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의 자산을 자칫 잘못 소송을 하시다가는 자산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킵니다. 승소든 패소든 자칫 패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변호사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좀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제 하실 분들이 있고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생은 있죠.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제가 늘 답답한 것은 인생은 나이가 아니고요. 삶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좀 더 치열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나이 불문하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치열하게 사시고 고민해 보시고 깨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람은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실수한 경우는 반듯하게 다시 세우시려고 하고요. 그런데 단체와 관련된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아집과 고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많은 그 관리단을 이렇게 조직하고 하면서 경험 속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면서는 그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억지로 있죠. 소송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죠. 그럼 제가
몇 번 이야기하다가도 안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시거든요. 그냥 어디 꽂혀가지고, 막 소송 함부로 고소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그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반듯하게 관리단을 조직을 해놨고 나서 이제 또 제 일이 바쁘니 또 다른데 또 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잘 말을 해놨는데 그래서 또 뭐를 잘못해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정리 잘 이렇게 뭐든지 잘 조직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소송을 하질 않나 뭘 해가 또 문제 발생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보면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그 인과응보는 어쩔 수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발생해야 결과가 결국에 도출돼서 나오거든요.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을 잘 뿌려야 되는 거죠. 어느 그 곳에 뿌려야 되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두서없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늘 치열하게 인생을 조금 있죠. 좀 삶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좀 배움에 실질적으로 내가 배움이라는 것이 학생은 뭐 억지로 하잖아요. 뭐 시험 잘 치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배움은 실질적인 배움과 그 겸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삶을 진지하게 치열하게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많은 곳에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있죠. 무턱대고 뭐든지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러시고 젊은 분들도 그러시고 물론 젊은 분들은 어떨 때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 엄청 젊기 때문에 깨져보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 정신 차리고 제가 방향을 제시하면 또 방향 제시한 그걸 그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또 열심히 있죠. 뭐를 좀 배우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또 발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이기심만으로 뭐든지 뭐라 해야 될까요? 아집과 교만으로 이루어진 또 젊은 애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1월 이제 중순이 넘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걸 잘 보시고 꼭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거는 실무적인 거는 제가 분명히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될 테니 여러분들 꼭 있죠. 그런 어떤 법적인 공방이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해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연락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인분들 중에서는 그 멘토님 한 석 달간 월세가 밀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런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됩니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쪽 말고요. 뭐 호텔이나 이런 쪽 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인데 아주 잘 하는 곳이죠. 잘 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당장 보내지 말고 그때는 임차인하고 연락을 하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2달 동안은 식당업 같은 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은 월세를 많이 좀 감액을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미리 그렇게 하시고, 보시한다 생각하고 먼저 그렇게 하시고, 서로 의논을 좀 맞춰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내용 증명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고 나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그 돈이 얼만데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500씩 받는데, 이거 뭐 그렇게 많이 깎아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사 잘 되던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인생을 사시면 그건 아니라고요. 오죽하겠습니까? 임차인분들도.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좀 넉넉함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소유자나 이런 분들 임대인 분들도 있죠. 꽤 문제점들도 있다는 거 스스로가 좀 반성하셔야 되고요. 임차인 분들도 좀 거꾸로 앉아 좀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거지 건설 가지고 양아치처럼 정말 어려운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있죠.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있죠.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면 그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임차인이 참 고마워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맞춰서 드리겠다고 꼭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절차를 맞춰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있죠. 그런 어떤 능력은 충분히 키워나가야 됩니다. 치열하게 진지하게 사시되 최대한 있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관리단 조직이든 아니 관리단 내에서의 어떤 또 뭐 이상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막 어떤 가진 이상한 음해를 한다 이런 거 했어도 그냥 두 보십시오. 인내를 하시라는 겁니다. 인내를 하시고 도저히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전체에 피해를 줄 때는 어쩔 수 없을 때 인내를 하다가 안 될 때, 한 5번까지 하다가 안 될 때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계획을 잡아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 세상은 늘 있죠. 우리는 처음은 배려가 먼저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있죠.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려로 먼저 하시고 도저히 안 될 때 꼭 법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합니다. 관리단과 관련된 처음에 조직할 때 한번 소송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관리단 창립 조직하고 난 다음 딱 그거 한 번을 해야 되죠. 그 외에 관리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3년 지나면 소멸시효니까 그 외에는 있죠. 여러분 웬만하면 소송으로 접근은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이든 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요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법학 공부한 거랑 법리 공부한 거랑 또 실무랑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받아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집합건물에서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속에서 누구나 다 한 번은 부딪혀야 될 부분이고 그 인내 속에서 어떤 아주 멋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올해는 있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든 어떤 고초와 힘든 사항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완성해내는 이런 힘을 가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능히 좋은 앞으로 인생은 좀 더 순탄하게 이렇게 가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두서없이 오늘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제가 계속해서 여러모로 실무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꼭 그 부분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해보시고요. 전자소송 부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집합건물 회계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